게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45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이 팬데믹 속에서도 밝은 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전해드립니다.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을 입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힘들어하는 비즈니스들, 또 실직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45억 달러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공개했는데요. 네. 여러 보조금도 있고 또 감세 조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발효돼서 시행되려면 상당수가 이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뉴섬 주지사 계획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5억 7,5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가장 작은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네. 수치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팬데믹이 초래한 침체를 겪는 업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최대 2만 5천 달러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서브하는 비즈니스들, 네. 또 가장 경제 타격이 심한 곳에 있는 산업, 지역의 비즈니스들이 우선적으로 보조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고요. 네. 이 밖에도 작은 규모의 박물관들, 작은 규모의 아트 갤러리들을 위한 부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로 에미션, 그러니까 탄소 같은 환경 오염 배출이 없는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이런 차량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역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총회 이 45억 달러 중에서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7억 7,750만 달러입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팬데믹으로 위험에 처한 비즈니스들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데 쓰고요. 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해고시킨 직원을 다시 쓰거나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텍스 크레딧을 커버해주고, 일부는 제조 장비에 대해서 판매세 면제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뉴섬 주지사 자문위원들은 이걸 캘리포니아 잡스 이니셔티브라고 일컫는데, 네. 뉴섬 주지사는 의원들이 이 이니셔티브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행을 못 가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생활 많은 부분에 있어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네.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는, 그걸 못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 1년 훨씬 넘었거나 이렇게 아마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 답답해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바로 여행부터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게 이 행복하게 만들긴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조사한 걸 CNBC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1년에 75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7% 더 행복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건 500명의 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하고요. 행복이란 건 보통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에 따라 측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조사에 따르면 여행을 자주자주 떠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확실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천추첸 부교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여행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행복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행을 떠나는 게 7%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네. 과거 여행 다녀왔던 걸 얘기하면서 나누고 또 앞으로 여행 갈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하. 이런 것 또한 역시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이건 이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2010년 한 조사에선 여행 갈 곳을 설치해보고 계획해보고 이런 게 여행 가는 것 자체보다 더 크고 긴 행복을 기여한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8월 Institute for Applied Positive Research, 그러니까 긍정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한 조사에선 팬데믹 후에 여행할 걸 계획하는 것 역시 통제의 힘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행 계획하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해야 할지 감이 잘 안 든다면 네. 추천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6월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 산책을 하고 음흠. 눈에 보이는 풍경을 좀 바꾸고 그렇게 일상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 여행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시면서 나중에 나도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가면은 뭘 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 역시 행복해지는 그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트래블링 이 다큐멘터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꼭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런 다큐멘터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치는 상황 속의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해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은 이 보행자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LA 지역의 보행자 사고가 그 1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70% 정도 급감했습니다. 네. USC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135명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3,733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민들이 밖을 좀 덜 나가다니면서 그렇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음에 따라 또 자동차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렇게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USC 저널리즘 뉴스 기관인 크로스타운 L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 LA 지역 보행자 사고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2020년, 작년에 70%나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 편이었나요? 네, 작년 1월에 300건이 넘는 보행자 사고가 있었고요. 어허. 2월과 3월 들어서는 200건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 후 팬데믹 셧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에 100건 미만을 기록했는데요. 그게 계속 12월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은 좀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LA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난 그 도로가 꼽혔는데요. 웨스턴 애베뉴 그리고 벌몬 애베뉴가 포함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이게 LA 한인타운만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웨스턴 애베뉴에서 32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서 LA시에서는 가장 많은 보행자 사고가 난 도로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벌몬 애베뉴 여기에 더해서 피게로아 스트리트도 역시 2019년과 2020년 작년 한 해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난 도로 탑 5 안에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보행자 옹호 단체 LA 웍스의 제니 사무국장은 2019년부터 사실상
LA 지역의 뭐 도로 디자인이나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행자 사고가 감소한 건 확실히 팬데믹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LA 시정부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2015년부터 10년 동안의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보다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면서요. 근데 그때부터 2019년까지 보행자 사고, 그중에서도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무려 55% 증가했는데요. 반면 지난해에는 사망한 보행자 사고는 57%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LA 시정부에서는 계획한 그 안전한 거리 조성 계획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줄긴 줄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는 독감 환자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참 정말 그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팬데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되도록 밖을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독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